이 집에서 나가. 씨도 못 부리는 여자한테 줄 밥은 없어. 시어머니 박순례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며느리 정미선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결혼한 지 6년째였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는 매일 그 집에서 죄인이었다. 병원을 수도 없이 다녔다. 한약도 먹었다. 기도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도 아이는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시선은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남편 이재현 43세은 어머니가 원래 저래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회사로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 응급실에서 건네받은 수술 동의서 한 장. 미선은 그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서류 맨 아래 의사가 조심스럽게 짚어준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보호자분, 혹시 남편분이 과거에 정관 수술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순간 6년이라는 세월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지옥은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정미선은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만 했고 서울로 올라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남들이 보기엔 성실하고 야무진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이재현을 만난 건 34살 회사 동기의 소개였다. 이재현은 첫인상부터 달랐다. 과하게 달콤한 말도 없었고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미선은 그게 좋았다. 말 없이도 편한 남자.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걸 미선은 3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 이재현의 어머니 박순례를 처음 만난 날 미선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밥상도 채 차려지기 전에 나온 말이었다. 미선이 머뭇거리자 순례는 뭘 그렇게 생각해. 젊을 때 낳아야지라며 국을 떠서 아들 밥그릇에만 올려줬다. 그래도 미선은 결혼을 했다. 사랑했으니까. 재현이 좋았으니까. 시어머니야 어디든 하나씩은 있는 거라고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혼 첫 해는 행복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꾸몄고 재현은 퇴근 후 꼭 장을 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그 1년만큼은 미선도 기억하면 웃을 수 있다. 문제는 결혼 2년째부터였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순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선아, 병원 한번 가봐. 애가 왜 안 생기는 거야? 요즘은 뭐든 고칠 수 있잖아. 처음엔 부드러웠다. 미선도 사실 걱정이 됐으니까 같이 가기로 했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미선은 안도했다. 그런데 순례는 달랐다. 병원이 뭘 알겠어. 한의원 가봐. 내가 소개해 줄게.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가 일주일에 2번이 됐다. 1년이 지나자 매일이 됐다. 재현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미선이 재현아, 어머니가 너무 심해라고 말하면 그는 TV를 보며 그냥 흘려들어라고 했다. 처음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다. 나중엔 그게 외면이라는 걸 알았다. 결혼 4년째 순례는 본색을 드러냈다. 추석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였다. 시누이 둘도 있었고 큰아버지 내외도 와 있었다. 미선이 저 아이가 우리 재현이를 못쓰게 만들고 있어. 시도 못 받는 여자가 대체 뭘 하는 건지. 식탁이 조용해졌다. 미선의 귀가 붉어졌다.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재현은 침묵했다. 그날 밤 미선은 화장실에서 수건을 틀어막고 울었다. 소리 내어 울면 또 뭐라고 할까봐. 그때부터였다. 미선은 자신이 결함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퇴근길에 우연히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다. 할머니는 미선의 얼굴을 보더니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안쪽이 많이 아픈가 봐. 미선은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다.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자신이 싫었다. 그날 저녁 재현이 들어오면서 넌지시 말했다. 미선아, 어머니가 입양 이야기를 꺼내셨어.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양? 아이를 못 낳으면 방법이 있잖아. 어머니가 오히려 잘 됐다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현아, 나는 아픈 거 없어. 검사도 다 정상이야. 왜 나만 문제인 거야?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미선의 마음 깊숙이 박혔다. 결혼 5년째가 되던 해 미선의 직장 선배 윤지영이 커피를 사들고 찾아왔다. 미선아, 나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현 씨도 검사 받았어? 남편도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선은 잠깐 굳었다. 재현이는 안 받았어. 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문제 없다고. 그냥 나한테만 계속. 지영이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아, 그거 이상한 거야.
둘 다 검사해야지. 왜 너만 병원을 다녀? 미선은 그날 밤 재현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 재현아, 우리 둘 다 한번 검사 받아보자. 나만 다니는 게 이상하잖아. 재현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나는 괜찮아. 어떻게 알아? 검사도 안 받았는데. 그냥 괜찮다고. 내가 계속 병원 다니면 되잖아. 미선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시어머니 순례가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 이번엔 단둘이었다. 미선은 무언가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순례는 차를 내오지도 않았다.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이혼 합의서야.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 재현이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내 아들한테 자식을 못 만들어주면서 뭘 바라고 있어. 이게 다 내 복이 없어서야.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뭔가 단단한 게 목구멍을 틀어막는 느낌. 어머니, 저는 아픈 거 없어요. 병원이 그러면 뭐해. 6년이잖아. 검사는 저만 받았어요. 재현이는 한 번도. 재현이는 괜찮아. 순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은 아무 이상 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미선은 봉투를 테이블에 밀어놓고 일어섰다. 어머니,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선은 떨었다.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6년 동안 내가 뭘 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재현은 이상하게 미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야근이 늘었고 주말엔 친구 만난다며 나갔다. 미선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혼자 있는 밤마다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왜 재현이는 검사를 거부하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씨앗만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뿌리가 깊어졌다. 결혼 6년째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재현이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졌다. 미선이 119를 불렀고 재현은 구급차에 실려갔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미선이 사인을 하려고 펜을 들었는데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혹시 남편분 과거 수술 이력을 알고 계신가요? 무슨 수술이요? 기록상에 약 8년 전 비뇨기과에서 정관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8년 전, 결혼 전이었다. 미선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재현은 수술실 안에 있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남편. 그런데 미선의 머릿속엔 방금 의사가 한 말이 맴돌았다. 8년 전 정관수술. 정관수술이란 더 이상 아이를 만들 수 없도록 정관을 차단하는 수술이다. 재현이 그 수술을 받았다는 건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뜻이었다. 처음부터 6년 내내 미선이 병원을 다니는 동안, 한약을 먹는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던 동안, 시어머니에게 시도 못 받는 여자라는 말을 들으며 참아왔던 동안 재현은 알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다. 의사가 나와서 잘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미선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재현이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를 한 채 희미한 눈으로 미선을 찾았다. 미선이 가까이 다가갔다. 재현의 손을 잡았다. 재현이 입술을 달싹였다. 미선아.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선아, 나 무서웠어. 응, 고마워.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텅 비어 있었다. 이틀 뒤 재현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시어머니 순례가 왔다. 과일을 잔뜩 들고 아들 손을 잡고 울었다. 미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미선은 그날 밤 재현이 잠든 후에 조용히 물었다. 재현아. 응. 정관수술. 재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뭘? 8년 전에 받았잖아. 결혼 전에.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수술 동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력 확인했어. 재현이 천장을 바라봤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미안해. 미선은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다. 왜 했어? 전 여자친구랑 일이 있었어. 내가 원해서 한 거야. 결혼하면서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네가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말하면 6년 동안 내가 그 고생을 안 했잖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알아? 재현이 눈을 감았다. 알아? 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나한테 그랬어? 알면서도 나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재현이 눈을 뜨며 말했다. 어머니한텐 내가 말했어. 결혼 전에. 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했어.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 그냥 미선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어차피 나중에 입양하면 된다고. 미선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좀 나갔다 올게.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다. 주차장 한켠에 서서 미선은 그제야 울었다. 터지고 또 터지는 눈물이었다. 6년 어치의 눈물이었다. 왜 나만 몰랐을까? 왜 나만? 미선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순례가 복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선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고도 순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순례가 고개를 돌렸다. 알고 계셨죠? 순례의 눈이 흔들렸다. 뭘? 재현이 정관수술.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순례가 입술을 꽉 물었다. 그게 무슨?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돌아봤다. 미선은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6년이에요. 6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시도 못 받는다고 복이 없다고 이혼 합의서까지 가져오셨잖아요. 알면서. 순례는 입을 열지 못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나는. 왜요? 순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그냥 재현이가 이혼당할까봐. 미선이 멈췄다. 이혼당할까봐요? 재현이가 아이를 못 만든다고 하면 내가 떠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나가길 바랐어. 내 아들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내보내면 재현이한텐 덜 상처가 될 것 같았어. 미선은 한참 순례를 바라봤다.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씹어봤다.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며느리를 희생시켰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은 상관없었다. 그게 이 여자의 논리였다. 어머니,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례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하세요? 씨도 못 부린다고요? 복이 없다고요? 우리 집에 줄 밥이 없다고요? 그 말들이 얼마나. 미선의 목이 메었다. 얼마나 저를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이 잘못됐다고. 내가 복이 없다고. 그 말을 믿었어요. 6년 동안. 순례가 무릎을 꿇었다. 복도 한가운데서. 병원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미선아, 내가 죽일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이 할미가 잘못했어. 미선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다. 후련하지가 않았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미선이 느낀 건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길고 긴 피로함이었다. 6년이라는 세월은 누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미선은 재현의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으로 혼자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서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았다. 빈집. 아이의 흔적 하나 없는 집. 미선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현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첫날 밤 둘은 거의 말이 없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감추는 침묵이 아니라 모두 드러난 후의 침묵이었다.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선아,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응. 아직도 나랑 살 수 있어?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천장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그래. 나한테 6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알아? 알아? 몰라. 절대 못 알아. 미선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내 몸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재현이 눈을 감았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6년이 돌아오지 않아. 알아? 근데 재현아. 미선이 돌아봤다.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집을 나갈까? 이혼을 할까? 그냥 다 끝낼까? 재현이 굳었다.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 나는 지금 너무 지쳐서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돼. 지쳐도 돼. 재현아. 응. 다시 시작하려면 어머니 문제도 해결해야 해. 알아?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할게. 얘기만으로 안 돼.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들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그게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 알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나는 어머니와 거리를 둬야 해. 당분간은.
그걸 재현이가 지켜줘야 해. 재현이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할게. 그 말 하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재현이 미선의 편이 되는 말이었다. 마이너스. 몇 주 뒤 순례가 미선에게 전화를 했다. 미선아, 나 한번 봐줄 수 있어? 미선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나갔다. 순례는 동네 작은 카페에 먼저 나와 있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예전에 그 위세 당당하던 눈빛이 없었다. 왔어. 네. 순례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편지야. 내가 썼어. 밤새. 미선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지 5장이 있었다. 미선아,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을 다시 쓰면서 울었다. 나는 내 아들만 봤어.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내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너졌을지 나는 진짜로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보지 않으려고 했어. 그게 더 나쁜 거야. 미선아, 이 할미가 잘못했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까, 용서는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살아줘. 내가 건강하게 살아주는 거 그것만 바랄게. 미선은 편지를 다 읽고 접었다. 눈물이 났다. 용서가 쉽지 않았다. 6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진심이었다. 어머니, 응. 저 지금 당장은 못해요. 용서. 아직은. 알아? 그래도 미선이 잠깐 멈췄다. 시간 주세요. 저도 노력해 볼게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 하늘이었다. 맑았다. 6년이 지워진 건 아니었다.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심 어린 사과는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줄 뿐이라는 걸.